안녕하세요, 썰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화려한 돌싱의 삶을 살고 있는 올해 32살인 여자입니다. 처음에 이혼을 했을 때는 이게 맞는 건지, 제가 옳은 선택을 한 건지 많은 의구심이 들었는데, 현재 저는 너무 만족하면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내고 있어요. 오랜 힘든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보상을 받는 것 같아서 기쁜 마음뿐입니다. 오늘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파렴치했던 남편 그리고 시댁 식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결혼 생활 내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중요한 일들만 정리를 해보았어요.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서 별다른 문제 없이 컸고 지금도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 특별한 것을 꼽자면 외동딸로 커서 부모님께 사랑을 듬뿍 받았었네요. 정말 화목한 가정에서 컸기 때문에 세상 물정을 모른 것도 있었고 온 세상이 아름답다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결혼 전에는 말이죠.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옆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저보다 5살이 많았는데 참 듬직하고 똑똑해 보이는 모습이 좋았어요. 저를 다 품어주는 사람 같았고요. 서로 사랑에 빠져서 비밀로 2년 정도 연애하다가 제가 32살쯤 결혼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게 되어서 저희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저희 엄마 아빠는 벌써부터 이서방이라고 부르면서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남자친구 쪽에서도 인사도 드렸는데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형님 되시는 분까지 저를 환영해 주셨고 저희는 축복 속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일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죠. 남편의 형, 아주버님은 사업을 크게 하고 있으셔서 여유가 있으신 분이었는데 형님 또한 따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와는 조금 차이가 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시댁 식구들에 대해서 생각한 건 그것밖에 없었네요. 그런데 결혼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올 때였나? 그때 남편이 뭔가 의미심장한 말을 하더라고요. 유진아, 우리 드디어 내일부터는 신혼생활 시작이네. 너무 좋다. 그러게, 설레기도 하고 괜히 많이 싸운다고 그래서 걱정되기도 하고. 그런데 유진아, 나 미리 좀 말할 게 있는데 우리 형, 아주버님이 왜? 사실 우리 엄마가 형을 정말 너무 좋아하셔. 유진이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많이 좋아하셔서 어렸을 땐 편애한다고 생각했었어. 사실 지금도 조금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커와서 엄마한테 서운한 것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는데 너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좀 시간 같이 보내면 너도 알게 될 텐데 조금 놀랄 수도 있을까 봐 미리 말해주는 거야. 정말? 형님도 계시는데도 그래? 응, 그냥 형 자체를 너무 좋아하셔. 옛날 분이라 그렇겠지. 형수님도 엄청 예뻐해. 형하고 형수님하고 돈도 잘 벌고 엄마한테도 잘해서 그런지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신다니까. 그래서 혹시나, 정말 혹시나 유진이가 마음 상하는 일 생길까 봐 걱정돼서. 그런 일이 생긴다면 너무 마음 쓰지 마. 알겠지? 남편은 저에게 너무 상처받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물론 다른 집들 봐도 장남을 더 아끼는 경우는 있었기에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는 알겠다고 하고 넘겼는데 직접 보니 정말 어마어마하게 장남을 아끼시더군요. 처음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를 할 때를 생각해보니 딱 한마디 하셨던 건 생각났어요. 우리 아들이 큰애보다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나쁜 애는 아닙니다. 괜찮은 아이예요. 라고 했던 말씀이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는데 이게 시작이었나 봐요.
결혼을 하고 자주 찾아뵙다 보니 남편이 말한 게 무엇인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정말 상상 그 이상이었어요. 하루는 일을 쉬는 주말이었고 남편은 잠깐 사무실에서 하던 일만 마무리하겠다 하며 출근을 한 날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뒹굴거리면서 쉬고 있던 그때 갑자기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유진아. 잠깐 이쪽으로 좀 넘어와야겠다. 급해. 안 바쁘지? 네, 그럼요. 무슨 일 있으세요? 지금 갈게요. 저는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허겁지겁 시댁으로 향했고 집으로 들어가니 어머님이 옷을 입고 서 계시더라고요. 뒤에는 또 누가 있었냐면요. 아주버님과 형님의 아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저도 몇 번 봤었는데 6살이라는 나이에 걸맞게 장난도 많이 치고 짓궂은 아이였죠. 그래도 한 가족이라 많이 챙겨주고 선물도 가져다 주곤 했었는데 갑자기 아이가 혼자 시댁에 있으니 저는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어요. 어머, 형님네도 오신 거예요? 갑자기 전화하셔서 놀랐어요. 아니, 우리 아들하고 큰애기는 잠깐 어디 좀 갔어. 아, 어머님 혼자 애기 보시기 힘드실 텐데. 그래서 두 분 언제 오신대요? 둘이 뭐 어디 일이 생겨서 가야 한다고 해서 데이트라던가 둘이 영화 구경 간댄다. 아, 영화 보러. 근데 내가 지금 일이 좀 생겼거든. 그래서 지금 밖에 나가야 해. 그러니까 애기 좀 봐라. 있을 건 다 있어. 많이 늦진 않을 것 같은데 모르겠네. 네? 미리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저녁에 저도 친정엄마랑 밥을 먹기로 해서요. 혹시 형님은 많이 늦으신데요? 못 간다고 말씀드려. 급한 일 생겼다고 못 간다고. 집안에 장남집에 일이 생겼으면 둘째 내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지. 장남이 곧게 서야 너희도 설 수 있는 법이야. 너가 우리 장남이나 큰며느리처럼 사업하느라 바쁜 건 아니잖아. 걔네도 오랜만에 틈내서 나간다고 한 거니까 건들지 마라. 그냥 너가 애 잠깐 보면 되잖니.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은 그 말을 하고는 바로 모임에 나가셨고 저는 갑작스럽게 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이를 보는 것도 서툴고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저였지만 그래도 우선 아이를 보라고 하니 최선을 다해서 돌봤던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머님이 제가 형님보다 바쁘지 않다면서 저를 은근 무시하신 것 같기도 하고 말끝마다 장남 하시는 게 남편이 말한 게 이런 거구나 다시 한번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어머님의 맹목적인 장남사랑이 서운하긴 했지만 제가 그것을 표할 자격은 아직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은 친정이 못 간 채로 낮부터 저녁까지 아이를 보고 있었는데 덩달아 형님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갑자기 전화를 주셔서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동서, 대신 우리 애기 봐준다고 고마워. 혹시 모를까봐 말하는데 우리 아기 아무 물이나 안 먹어. 국산 말고 고급스럽게 먹는 물이 따로 있거든? 그거 어떻게든 구해서 좀 줘. 그게 뭔지 문자로 보내줄게. 꼭 그걸로 줘야 해. 부탁할게. 라고까지 하시더군요. 짜증나는 마음을 억누르고 있다가 일 끝난 남편에게 저는 미조알 고조알 다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듣자마자 남편은 당황하면서 바로 시댁으로 찾아왔고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화가 났는지 어머니께 바로 전화해서 말하더라고요. 당장 오시라고요. 그 뒤 저는 어머님이 바로 올 줄 알았는데 거의 밤 10시가 다 되어서야 집에 도착하셨어요. 들어보니 아주버님네는 오늘 아예 집에 안 오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아이를 재우고 저희 집으로 향하는데 어머님은 고맙다는 말은 무슨 가는 모습도 보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장남을 도와주는 둘째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이에요. 참 너무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날은 그냥 남편에게 서운하다고 말하고 넘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건 시작에 불과한데요. 하루는 어머님 생신날 있었던 날이에요.
어머님 생신을 맞아 저희 가족 모두 비싼 호텔 뷔페를 가기로 형님과 입을 맞췄고 용돈 또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혹시 금액이 다르면 적게 낸 사람이 민망할 수도 있으니 똑같이 내자고요. 저 또한 동의했고 그렇게 50만 원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결혼하고 처음 같이 축하해드리는 생일이라 조그마한 편지도 함께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서운했어도 그래도 잘 보이고 싶었던 마음이었겠죠. 그렇게 생신날이 다가왔고 반갑게 서로 오랜만이라며 인사도 했고요. 형님께서 식사 후 용돈을 드리길래 저도 쭈뼛쭈뼛 편지와 함께 어머님께 드렸는데 어머님께서는 예상 밖의 행동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고맙다. 근데 이건 뭐야? 아, 그거 제가 감사해서 조그만 편지라도. 나는 이런 조잡스러운 게 참 싫더라. 그냥 굵직굵직 시원하게 용돈 주는 게 좋지. 다음부턴 이런 거 하지 마. 보관하기도 그렇고 버리기도 그렇고. 알았지? 그 말씀과 함께 어머님은 제 편지를 저 멀리 던져놓으셨고 형님과 제가 드린 봉투를 하나씩 열어 갑자기 대놓고 돈을 세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너무 놀랐지만 가만히 눈치만 보고 앉아 있었고요. 아니, 둘이 똑같이 50이네? 꽁돈 100만 원 생겼네. 옆집 언니랑 어디라도 가야겠네. 고맙다. 어머님, 제가 50만 원만 드릴 것 같아요? 어머님이 저한테 해주시는 게 얼만데요. 서비스를 좀 더 챙겨왔어요. 저 통 큰 며느리인 거 알아주셔야 해요. 어머, 정말? 역시 내가 큰 며느리는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어. 저렇게 가정에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돈도 잘 버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둘째야, 형님 잘 좀 보고 배워라. 저런 걸 가르쳐야 하니? 알아서 센스 있게 못해? 나는 우리 장남이 장가 잘 갈지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나 좋은 곳으로 갈지는 몰랐네. 고맙다. 고마워. 아니, 그게 아니라 형님께서 돈을 맞추자고. 무슨 소리야, 동서. 내가 언제 돈을 맞추자고 그랬어. 최소가 그 정도라는 거였잖아. 이해를 잘못했나 보다. 알아서 사랑받고 그러는 거야. 혹시 돈 더 드리기 싫어? 아니요, 제가 잘못 생각했나 보네요. 역시 장남이 최고라니까. 장남이 있어서 내가 사는 거야. 저는 완전히 형님에게 당했습니다. 형님은 돋보이기 위해서 저를 완전히 이용을 했더라고요. 함께 50만 원을 내기로 했으면서 갑자기 그게 최소가 아니었냐며 돈을 더 드리다니요. 답답했지만 변명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구구절절 말하기엔 더 자존심이 상했고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남편은 팔이 안으로 굽는지 슬쩍 말을 하더군요. 아, 참. 유진아, 너가 알아서 눈치 있게 잘하지 그랬어. 형수님께서 최소 50만 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웬만하면 우리도 맞췄어야지. 다음부턴 잘 들어. 라고요. 뭔가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이 어렸을 때 받지 못했던 사랑을 지금이라도 저를 통해 받고 싶은 느낌이었달까요? 그 뒤로는 남편이 어머님도 심했다고 저를 믿는다고 하며 달랬기에 저는 또 그럴 수 있지라고 넘겼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가정이 평화롭길 바랬을 뿐이니까요. 그렇게 또 한 몇 주는 조용했어요. 남편이 중간에서 잘하는 건지 아주머님 댁에 큰 문제가 없었던 건진 모르겠지만 마음만은 편했던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머님께서 오래 조용할 일은 없었죠. 하루는 재택근무를 해야 해서 저 혼자 집에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바로 어머님이셨어요. 어머, 어머님이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이게 다 뭐예요? 장 보셨어요? 말씀을 하시지. 아니, 넌 오늘 무슨 날인지도 모르니? 내가 저번에 흘러가듯이 다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오늘 무슨 일인데요?
오늘 우리 장남 생일이잖아. 넌 그것도 하나 기억 못하고 뭐하니? 그래서 우리 장남이 좋아하는 것들 재료 다 사왔다. 근데 그걸 나 혼자 할 수 있어야 말이지. 근데 너가 있어서 다행이네. 퇴근 후에 하면 늦을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얼른 시작하자. 할 게 많다. 이번에는 한 16개는 차려줄까 봐. 네? 아니요, 어머님. 갑자기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저 지금 재택근무 중이에요. 바로바로 보고서 올려야 하는 거라 제가 자리를 오래 비우질 못해요. 그리고 저번에 오빠 생일 때는 그냥 삼겹살 먹자고 하셔서 아주버님 생일도 그러실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요? 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장남하고 둘째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니? 장남을 더 대접해야 하는 거야, 항상. 아니, 뭐해? 빨리 앞치마 매지 않고. 어머님, 저 정말 상황이 안 돼요. 지금도 보세요. 전화 오고 난리잖아요. 다른 방법을 쓰셔야겠어요. 혼자 다 못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양해를 구하고 방으로 향했는데 어머니께서는 도저히 혼자는 다 못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구시렁대시더니 아주버님께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밖에서 사 먹어야겠다고요.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찌나 가는 식당도 제 남편 생일 때 갔던 식당과 다른지 저희는 동네 삼겹살집을 데려가시더니 이번엔 고급 중식당으로 예약하셨더군요. 황당했지만 함께 식당으로 향했고 한참 맛있게 먹는 도중 아주버님께서 입을 떼셨습니다. 이것도 맛있는데 다시 우리 엄마 음식 먹고 싶었어요.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을 듣자마자 어머님은 소리를 꽥 지르면서 저를 노려보셨어요. 이것 봐. 우리 아들이 먹고 싶었다잖아. 너가 도와줬으면 우리 아들 먹일 수 있었어. 사업도 안 하고 그냥 일반 직장 다니면서 뭘 그렇게 바쁘다고 바쁜 척이야? 둘째면 첫째 공경하는 게 당연한 거지.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서럽기도 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 자리에서 결국 굳어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할 말을 똑바로 그 자리에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성격이 놀라면 아무 생각도 잘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식사 자리는 겨우 마무리가 되었고 저는 가시방석으로 식사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따라 가만히 있는 남편이 어찌나 밉던지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화를 냈어요. 오빠는 누구 남편이야? 내가 그 수모를 겪고 있는데도 오빠는 옆에서 왜 아무 말도 안 하냐고. 내가 회사 일도 뒤로 하고 아주버님 생일상을 차리는 게 맞아? 그렇게라도 해서 어머님 말씀을 듣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오빠 가만히 있었던 거지? 그치? 유진아, 너 왜 그렇게 화를 내? 내가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첫날에 뭐라 그랬어? 내가 그렇게 자라왔다고 설명을 하고 너가 이해해야 한다고 했잖아. 그냥 엄마는 그런 사람이야.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내가 거기서 상이라도 뒤엎었어야 만족할 거니? 여태까지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겪었다고 설명했을 때 오빠 한 번이라도 온전하게 내 편 들어주거나 엄마한테 전화해서 왜 그러냐고 화낸 적 있어? 그날 갑자기 애기 보게 된 날도 그리고 형님이랑 50만 원 드리기로 합의했는데 갑자기 나 바보 만들었던 날도 오빠가 날 지키기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는데? 어머님 정말 너무하셔. 장남 하시는 거 그거 정상 아니라고. 너 아무리 그래도 엄마한테 정상이 아니라고 하는 건 너무하잖아. 당장 사과해. 내가 왜? 아주버님 생신상 차리는 거 안 도와줬다고 사업 안 하면서 바쁜 척 한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뭘 사과하라는 거야? 나 이제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못 산다고. 결정해. 나야 너네 엄마야? 뭐라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해? 난 너의 남편이자 우리 엄마의 아들인데 내가 미리 말을 했잖아. 너가 좀 져주면 안 돼? 평생 이렇게 살으라고? 그렇게는 안 되지. 잘 생각하고 말해. 아니, 뭐 결정할 필요도 없겠다. 내가 이제 시댁에 죽어도 안 가면 되니까. 그런 취급 받으면서 내가 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
진짜 너는 사람이 너무 냉정하다. 전부터 생각해왔어. 눈치도 없고 엄마한테 잘하지도 못하면서 생각할 시간 좀 갖자. 그렇게 남편은 제가 해야 할 말을 하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날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더군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도 제가 눈치 없이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말할 수가 있죠?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시당하면서도 예의는 다 지켰고요. 용돈도 꼬박꼬박 다 챙겨드렸어요. 그런데 남편은 대체 어쩔 생각인지 한 일주일 정도는 집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 뒤에도 저희는 서먹서먹해졌고 부부관계도 소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TV를 보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서로 시댁과 친정에 핑계를 댄 채 방문도 하지 않았어요. 주말에도 각자 친구를 만나면서 시간을 보냈고 서로 대화를 하지 않은 지 그렇게 한 달이 넘어갔을 때였을까요? 그새를 못 참고 어머님은 저에게 전화하셔서 또 속을 뒤집어 놓으셨죠. 유진아, 오늘은 안 바쁘지? 바쁘지도 않아 보이는데 하도 바쁘다 해서 오늘은 먼저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야. 오도 가지도 않고 해서. 죄송해요. 요새 정신이 없어서. 또 무슨 일 있으세요? 오늘 무슨 날인 줄 알아? 아주 중요한 날인데. 오늘 우리 장남네 결혼 기념일이야. 백화점 가서 선물이라도 사라고 전화한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지? 내가 누누이 말했잖니. 둘째가 첫째를 공경해야 한다고. 우리 장남은 그냥 장남이 아니야.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제가 그걸 왜 해요? 저희 결혼기념일은 아세요? 저희한테는 신경 써주시지도 않으면서 갑자기 전화하셔서는 아주버님 결혼기념일 선물까지 챙기라고요?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못하겠네요. 저도 너무 귀한 집 장녀라서요. 뭐? 너 말 다 했어? 내가 뭐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좋은 날 다 같이 축하해주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마음을 그렇게 좁게 쓰면 못 쓴다. 나중에 너한테 다시 돌아와. 아까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거 못해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는 남편한테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가뜩이나 사이도 안 좋은데 이런 말로 대화를 시작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때 마침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고 사이가 안 좋아진 지 거의 한 달 반이 다 되어가고 있어서 저는 말이라도 한번 걸어보려 다가갔어요. 그러자 남편은 제 눈도 바라보지 않고 바로 방문을 닫더군요. 제가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남편이 해왔던 대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많은 생각이 들며 저는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새벽에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옆집 소리인가 싶어서 귀를 기울였는데 바로 제 남편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가 새벽 4시였어요. 여자의 이상한 촉이 들었지만 믿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잠을 설치면서 주의 깊게 지켜본 결과 남편은 분명 새벽까지 어떤 사람과 계속해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전화를 하고는 밖으로까지 나가서 아침까지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잠을 줄여서까지 대화를 해야 하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저는 결국 흥신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남편을 알아봐 달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한 이틀 정도가 지났을까요? 흥신소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알게 된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여태까지 조사한 거 말씀드리려 전화했는데요. 이런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남편분께서 바람을 피고 있는 거 맞습니다. 집에 한 일주일 정도 안 들어오셨을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동안 내내 상간녀 집에 가 계셨어요. 자연스럽게 드나들고 상간녀 어머님이랑도 교류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쪽 가족하고 거의 사위처럼 식사도 하고 이사하는 것도 같이 도와주고 하더라고요. 상간녀는 같은 회사 동료입니다. 같은 부서이고요.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났어요. 결혼식 사진을 찾아보니 결혼식에도 왔었더군요.
제가 상간녀 사진이랑 둘이 같이 있는 사진 모두 메일로 보냈습니다. 아시는 얼굴일 거예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제 남편은 바람을 피고 있는 거였어요. 그것도 회사 동료와요. 상간녀 엄마와도 인사를 나눈 거 보니 또다시 결혼을 하려는 건지 얼마나 진지한 관계인 건지 흥신소에서 보낸 많은 사진들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체 뭘 잘못했던 걸까요? 제가 그날 남편에게 뭐라고 한 게 이렇게까지 될 일이었을까요? 정말 괴로웠지만 저는 이혼하기로 결심을 했고 저는 그날 남편이 있다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보자마자 딱이라도 한 대 치고 싶을 것 같은데 무너져가는 마음을 붙잡으며 한참을 생각에 빠졌어요. 그 와중에도 복수는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남편을 불러서 1층에서 얘기를 하고는 끝낼 생각이었는데 저 멀리 익숙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바로 형님이었어요. 형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친구와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고 뭔가 중요한 전화인 것 같아 저는 뒤에 숨어서 녹음을 하기 시작했어요. 녹음한 내용 그대로 적어보겠습니다. 아, 그래, 그렇다니까. 나 진짜 남편이랑 시엄마나 비유 맞추기 힘들어 죽겠어. 내가 돈 받으려고 이렇게 찾는 거지 이 짓을 왜 하고 있겠어? 내가 원하는 건 딱 하나야. 어머님 건물. 어머님이 나를 어찌나 아끼시는지 내가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잠깐 그 건물 내 명의로 바꿔달라고 할 거야.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난 애 데리고 도망가면 돼. 우리 이거 사기야, 알지? 절대 걸리면 안 돼. 우리 사람들한테 말 잘해서 최대한 끌어모은 다음에 돈 싹 들고 튀어야 한다고. 남편한테는 더 나올 거 없어? 남편 통장도 다 나한테 있으니까 그거는 문제 없고. 아, 어머님 건물이 문제인데 내 명의로 바꿔주시겠지? 당연히 바꿔주지. 장남이면 죽은 척도 하신다며. 근데 너네 시엄마처럼 그렇게까지 편애심한 사람 처음 봐. 보통 아들 2명이면 둘 다 이뻐하지 않나? 아, 몰라. 그것까진 알 바 아니고. 그다지 나는 내 남편 사랑하지도 않고 그냥 이쯤에서 한탕하고 외국 가는 게 딱이야. 정도 없어 나는. 너 진짜 냉정한 구석 있다니까. 그럼 언제쯤 할 예정인데? 빨리 진행해야지. 여기도 거의 끝나가. 여기도 금방이야. 곧 다 될 거야. 저는 다 듣지도 못하고 뒷걸음질을 쳤어요. 형님이 사기꾼이었다니. 그것도 아주버님의 재산을 가지고 그리고 어머님 건물을 가지고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다니요. 올라가서 이걸 말해야 하나 싶었지만 저는 형님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당장 제가 남편의 바람으로 이혼녀가 되기 직전이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남편을 1층으로 불렀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하니 또 귀찮은 듯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 걸어 나오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가서 따귀를 치면서 말했습니다. 나쁜 자식.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어? 내가 언제까지 속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니? 왜 이래? 너 왜 이러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다짜고짜 사람 뺨을 때려? 너 미쳤어? 미친 건 너지. 너 사람 잘못 봤어. 너는 그렇게 결혼이 가벼웠어? 우리끼리 얘기하고 먼저 풀어볼 생각은 못하고 그새 딴 여자를 만들어서 다른 데서 사위 노릇을 하고 있어? 너가 어디서 큰 소리야? 이 사진 설명해. 뭔데? 뭐냐고! 그러자 남편은 사색이 되어서는 한참을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왜 말을 못해? 내가 사진을 갖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지?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할 수가 있어? 일주일 안 들어오는 내내 그 여자랑 같이 있었다며. 회사 동료라지? 그래, 그렇게 됐어. 그래서 너가 바라는 게 뭔데? 내가 어떻게 해줘야 하는데? 뭘 어떻게 해? 이혼해야지. 나 너네 형 밥상 안 차려준 거 후회한 적 없어. 그리고 너랑 싸웠을 때 너네 엄마가 전화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너네 형네 결혼기념일 선물 사다 주라더라. 너 마누라는 너네 엄마한테 그렇게 무시당하고 있는데
밖에서 딴 여자랑 그렇게 있고 싶었어? 그 여잔테도 말해줘. 너네 엄마가 한 짓. 그거 못하겠다고 해서 바람난 거라고도 꼭 말해줘. 너네 형하고 형수가 한 것도 다 말해주고. 그럼 아마 그 여자도 기겁하고 도망갈 거다. 나라서 여태까지 참고 살았던 거야. 알아? 그래, 이혼하자, 이혼해. 너는 가정에 대한 희생정신이 없어. 너가 우리 엄마한테 하는 거 보고 내가 정 떨어진 거 모르지? 그게 뭐가 힘들다고 그렇게 난리인지. 지금 걔는 내가 뭘 해도 받아줄 수 있는 애야. 아무것도 모르고 함부로 말하지 마. 잘 됐네. 신혼집도 내가 해왔으니까 넌 그냥 나가면 되고 나 상간녀 소송도 할 거야. 너무 억울해서 말이야. 그리고 회사에도 알려줄 준비 된 거지? 뭐라고? 회사에 뭐래? 넌 그러면 무사할 줄 알아? 어머나, 협박까지? 회사에 알려도 난 벌금 조금만 내면 돼. 뭘 모르나 보다. 그렇게 이혼하는 걸로 알고 짐 다 내놓을 테니 내일 가져가. 그 정도 각오는 하고 일을 벌였어야지. 안 그래? 엄마한테는 우선 말하지 마. 괜히 신경 쓰실 것 같다. 내가 알아서 말할게. 너 엄마는 너가 알아서 해. 이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저는 그 자리를 뒤로 하고 걸어 나왔습니다. 이렇게 제 결혼 생활이 끝나게 되다니 어이없음에 웃음만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뒤로는 똑같았습니다. 이혼을 진행을 했고 남편의 바람 증거가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위자료도 쉽게 받아낼 수 있었고요. 또한 제가 말한 대로 상간녀 소송도 진행해서 벌금이 2천만 원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났는데도 어찌나 화가 나던지 진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전단지를 만들어서 남편 회사 앞에서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벌금은 물면 되고 제 인생을 망친 벌은 받아야겠죠. 나중에 들어보니 남편은 직장도 더 이상 다니지 못하고 그만뒀다고 했고요. 그 뒤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면서 제 삶을 이어나가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완전히 정리된 지 한두 달 지났을까요? 갑자기 어머님께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이제야 이혼한 걸 알았구나. 뭐라고 욕을 하시려나라는 생각에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거 밑에 공동 현관문 좀 열어라. 안 들어가지네. 저희 집에 갑자기 찾아온 거였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해서 바로 문을 열어주었고 어머님은 올라오자마자 눈물을 흘리시며 말을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어머님이 제가 이혼을 한 걸 모르고 계셨어요. 아이고, 이를 어떡하니. 오늘 우리 장남 사업이 완전 기울어졌어.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 첫째 며느리는 전화도 안 받고. 일단 급하다고 해서 지금 집을 팔고 오는 길이다. 아들 말로는 너가 그렇게 많이 바쁘다던데. 아무리 그래도 시댁의 얼굴은 조금이라도 비쳤어야지. 아니, 그래서 지금 짐까지 다 들고 오신 거예요? 아니, 그럼 뭘 어떡하냐. 내가 지금 갈 데가 없는데. 아니, 큰 며느리는 뭐 하는데 이렇게 전화를 안 받고 한시가 급한데 말이야. 뭘 그렇게 쳐다보고 서 있어? 집 없는 시어미를 설마 내칠 건 아니지? 아휴, 근데 아범은 아직 안 온 거니? 얘가 지금 몇 시인데 집에도 아직 안 들어와. 어머님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이혼한 지 거의 2달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같이 살고 있는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마도 전 남편이 변명할 것도 없어서 얘기를 못한 거겠죠. 그리고 큰 며느리가 전화도 안 된다는 말을 들으니 딱 생각나는 게 있더군요. 제 이혼에 신경 쓰느라 완전히 잊고 살았던 그 전화 녹음이요. 저는 우선 저를 그렇게 괴롭히던 어머님이 이 집에 있는 것도 싫어서 바로 말했어요. 어머님이 전화해보세요. 왜 안 오냐고요. 혹시 딴 여자라도 생긴 건 아니냐고 물어보세요. 엄마 말은 잘 듣겠죠. 넌 무슨 실없는 농담을 하니? 기다려봐. 전화해보마. 어머님은 말을 끝내자마자 바로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저는 흥미진진한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고요. 아니, 너 어디냐? 왜 집에도 없어? 유진이 혼자 털렁 집에 있고.
뭐라고요? 지금 어디라고요? 아니, 왜 거기 있어요? 아, 지금 갈게요. 전화는 끊겼고 어머님은 놀라서 혼잣말을 중얼거리셨어요. 뭘 이렇게 소리를 질러. 참나. 그렇게 30분도 채 되지 않아서 전 남편은 집으로 올라왔어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죠. 오랜만이네. 우리가 이혼한 거 왜 말 안 했어? 내가 왜 너 엄마를 또 봐야 해? 뭐라고? 이혼? 아니, 누가? 저희요. 저희 2달 전에 이혼했어요. 어머, 왜 이혼했는지도 말씀을 안 드렸겠구나. 남편이 바람 폈거든요. 회사 동료랑. 저랑 싸우고 집에 안 들어오더니 그새 또 장가갈 준비를 하고 있던데요. 뭐라고? 아들, 너가 말해봐. 얘 말이 다 진짜야?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네, 맞아요. 그렇게 됐어요. 너가 백수인 것도 말씀드렸어? 정확하게 현 상황을 말씀드려야지. 회사에서 쫓겨나다시피 잘렸다고. 그리고 그것도 말씀드려야지. 이거 우리 집이라서 너가 집만 가지고 나갔다고. 어머님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너무하잖아. 그렇게 좋아하는 엄마가 너가 어디서 살고 있는지는 알고 계셔야지. 뭐라고? 회사도 잘렸어? 아니, 그럼 너 여태까지 어디에서 회사 출퇴근하고 했던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어? 그 바람피는 여자 집에서 지냈어? 응? 아니에요. 그 여자랑도 벌써 끝났어요. 소문나서 회사 잘리면서 저는 완전 매몰차게 버려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그냥 친구랑 있어요. 회사 출근도 안 하고요. 너무 충격받으실까봐 말씀 못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너한테도 면목 없다, 유진아. 아니, 그게 진짜야? 너가 왜? 아니, 왜 그랬는데? 그때 갑자기 뒤에서 초인종이 급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밖을 보니 아주버님이 울면서 서 계셨죠. 아이, 다 여기 있었네. 어떡해요. 진짜 큰일 났어요. 엄마, 저희 어떡해요. 완전히 망했어요. 망했다고요. 뭔 소리야, 넌 또. 지금 너 동생이 이혼한댄다. 아니, 이혼한 지 2달이 넘었대. 회사에서도 잘렸다고 하고. 넌 또 뭔데 그래? 저 와이프가 지금 연락이 안 돼요. 어? 잠깐 일이 있나 보지. 애는 어디다 두고 이렇게 왔어? 그게 아이를 데리고 없어졌다고요. 어제 잠깐 애기 데리고 친정에 간다고 해놓고는 연락이 지금까지도 안 돼요. 지금 처갓집에 다녀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장인어른 차도 장모님 차도 아무것도 없다고요.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제 최선도 찾아보는데 그거는 이미 와이프가 관리를 하고 있어서 얼마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아이, 아니, 그래서 엄마, 그때 와이프가 건물 잠깐 명의 바꿔달라고 했던 거 그거 하셨어요? 네? 아니죠. 아니라고 해주세요. 제발요. 형,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형수님한테 무슨 건물이라도 줬어요? 그리고 지금 애를 데리고 나가기라도 했다는 소리야? 형 재산을 가지고? 아니, 엄마 건물 준 거 아니죠? 그거 줬으면 우리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나 지난주에 명의 바꿔줬다. 하도 급하다고 해서. 우리 손자는 지금 다 같이 사돈하고 다 도망갔다는 거야? 아이고, 이걸 어떡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얼마나 걔를 믿었는데 지금 우리가 사기당한 거야? 그런 거야? 그러자 전 남편은 사색이 되더니 상황 파악을 했는지 저에게 무릎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돼. 유진아, 우리 지금 상황 봤지? 형수님이 지금 형 재산이라고 우리 엄마 건물까지 다 가지고 없어져 버렸어. 도망가 버렸대. 그리고 나는 회사에 잘리고 지금 아무 돈벌이가 없고
내가 정말 큰 잘못한 거 알아. 정말 잘못한 거 아는데 한 번만 다시 용서해 줄 수 없을까? 나 진짜 고생도 많이 했고 후회도 많이 했어. 조강지쳐 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 뼈저리게 느꼈어. 한 번만 우리 예정을 생각해서 다시 한 번만 받아주면 안 될까? 그래, 유진아. 이 애미가 너무했지. 서운하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얼마나 속상하고 끙끙 앓았니 그래. 근데 이제는 내가 정말 딸같이 잘해주마. 그리고 이 나쁜 자식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정신 차리게 만드마. 다시는 너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마. 우리 상황을 좀 보렴. 아들 둘 다 이혼하고 빈털터리고 불쌍하지 않니? 친정에 어떻게 말 좀 해주면 안 될까? 돈이라도 조금만. 아줌마, 그리고 너, 그 입 못 다물어요? 아줌마가 뭘 잘못했는지 알긴 아냐고요. 내가 결혼 생활이 정말 지옥 같았던 이유, 그리고 저 사람이 어쨌든 바람 필 거였지만 싸움이 일어난 이유 또한 아줌마로 인한 거였어요. 장난만 그렇게 부르짖다가 사업이 잘못되니 저한테 와서 집 없는 시어미를 내칠 거냐고요? 그렇게 차별하고 저보고 아주버님네 결혼 기념일 선물까지 챙기라고 했으면서 어떻게 효도까지 강요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어머님이라고 부르고 지금 존댓말 꼬박꼬박 하니까 아직 시엄마라고 생각하나 본데 전혀 아닙니다. 이혼하고 나서 저 잘 정리하고 살고 있었어요. 왜 이제 와서 안 하던 걸 하세요? 네? 다 나가주세요. 정말 당신네 집구석이랑 엮이고 싶지 않아요. 유진아, 미안하다. 그래, 나중에라도 마음이 바뀌면 꼭 이 시엄마한테 연락하렴. 아이고, 별 걱정을 다 하세요.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앞으로 죽을 때까지 만나지 말자고요. 이 말을 끝으로 저는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고 아주버님 그리고 어머님, 전 남편은 짐을 가지고 쫓겨나듯이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후회하고 무릎을 꿇으면서 잘못했다고 할 일을 대체 왜 했던 걸까요? 그리고 어머님은 왜 그렇게 아주버님네와 저희를 차별했던 걸까요? 아직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뒤로 들은 소식은 이렇습니다. 형님은 사기죄로 여러 사람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고 들었고요. 잡혀서 조사도 받고 있다네요. 아이는 현재 아주버님이 키우고 계시다고 합니다. 전 남편은 대인기피증이 생겨서 다시 일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하고 집안에 수입원이 하나도 없어 결국은 현재 친척집에서 얹혀 지낸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살진 않았지만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게 있는데요. 잘못한 사람은 하늘로부터 정말 큰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끝까지 저를 구박하고 형님과 차별했던 어머님, 부부관계가 소원해진 틈을 타 회사 동료와 바람을 폈던 남편. 너무도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현재 저는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해서 연봉도 더 높게 받고 열심히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어요. 저 앞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는데요. 이제는 완연한 봄이라고 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